안녕하세요. 압구정 도윤쌤입니다. 오늘도 저번 강의에 이어서 병원연 특별기획 2부로서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 4주의 특징 중에 2부입니다. 4주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행이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첫 번째, 나무 목의 기운을 살펴볼 겁니다. 나무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나무 목이라는 에너지는요, 오행 중에 유일하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 나무의 향방은 되게 중요합니다. 나무 목이 뜻하는 것은 기획력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의미합니다. 봄에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성장을 말합니다. 나무는 또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목이 없는 사람의 성향을 제가 살펴보니 결정장애가 많았습니다. 누구랑 밥을 먹으러 가도 어떤 메뉴를 결정할지 항상 고민하셨고요. 어떤 일을 하실 때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향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을 보완하는 직업이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나무 목을 뜻하는 한마디 키워드는 키운다, 성장시킨다는 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가르치는 거, 강의, 코칭, 요거는 다 학습에 관한 것이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한다. 봄은 어떤 거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기획, 컨텐츠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출판은 나무라는 자체에는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판 쪽, 서적 이런 거 많이 관련하세요. 그리고 컨설팅, 기획이죠. 두 번째, 인사, 사람 관리죠. 디자인, 창작이죠. 패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물 있어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실제 예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 조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식물을 키우는 원예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꽃을 다루는 플로리스트도 많이 계세요. 정말 직접적으로 나무를 키우고 꽃을 가꾸는 직업도 있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는 나무를 내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 아이디어를 다루는 일이 목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목이 없는 사람의 사주는 어떤 직업을 택했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사주는요, 이분은 저랑 다 아시는 분인데 태어난 게 신월에 태어났으면은 가을에 태어났죠. 그리고 이분 사주에는 토가 아주 많습니다. 이 토라는 거는요, 나무가 심겨지지 않으면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논밭이 있는 빈 밭이라던가 산이 있는데 나무가 없는 민둥산은 그 가치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무토라는 이 토는 간목과 을목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분의 직업은 재밌게도 조경 사업을 하세요. 국내에서 공원을 만든다던가 정부 사업을 할 때 조경 사업이 맞는데 이쪽 일을 거의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일을 적합하게 하시고요.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의 부인을 제가 또 같이 감명을 했는데 간목일간입니다. 나무요. 그래서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분은 직업과 배우자 둘 다 나무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행복하게 살까요? 네, 행복하고 만족하게 삽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사주에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께서는 태어난 게 진월이죠. 철저하게 봄입니다. 봄에 개수로 태어나셨죠. 개수는 어떤 걸까요? 봄비죠. 이분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나는 봄비로서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를, 꽃을 키울 거야 라고 이렇게 사주에 써 있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키우는 거 학원 강사하십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키우나 보시면 됩니다. 나무는 간목과 묘목이 있는데 이분은 묘목을 키우세요. 묘는 뭔가요? 어린 나무죠. 그래서 이분은 중학교 학생들의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한두 것도 없겠지만 왜 하필 수학 강사에도 자주 나와 있어요. 신금을 이분은 씁니다. 인성을. 그러면 신금은 보통 이과적인 성향이 많고요. 기술적인 성향이 많아서 제가 상담해보면 교인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정확한 숫자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직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도 앞과 똑같이 개수라는 여름철에 비로 태어났죠. 여름철에 비가 하는 일은 이분은 여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똑같이 묘목이라는 나무를 키운다. 그렇죠? 어떤 직업입니까? 교사세요. 근데 똑같죠? 묘목을 키우죠. 아까 묘목을 뭐라 그랬죠? 어린. 그렇죠? 그래서 이분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세요. 이렇게 사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세 분은 나무를 적절하게 쓸 수밖에 없고
나무를 써서 행복해지고 나무를 써서 자의 직업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사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화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택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의 대표적인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는 발산입니다. 발산.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이렇게 발산되죠. 증폭되죠. 보통 태양을 말하죠. 그래서 화는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 발산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반대로 화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가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열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가 없는 분들 상담해 보면 의외로 우울증이 많으세요. 고립감도 많고 MBTI로 치면 I 속성이 많습니다. 화라는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이 되고요. 빛이 됩니다. 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뜨거움을 말하죠. 근데 현대 와서는 이게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가스나 석유나 이런 걸 말하기도 해요. 에너지를 사용한 쪽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빛은 뭐가 될까요? 빛은 보여지는 겁니다. 시각적인 거죠. 빛으로 가는 분들은 뭐 모델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십니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IT, 전기, 전자 쪽도 많이 하세요. 이게 화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화가 없으면 말하는 거, 발표하는 거, 면접 이런 거 할 때 좀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 존재감이 약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성향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를 보완하는 직업은 말하는 거, 그렇죠? 나를 또 보여주는 강사. 우리 보통 방송, 유튜브도 많이 하세요 보니까. 그리고 영업, 직접 표출하고 뛰어다니는 거, 마케팅, 홍보 이런 거 다 화에 관한 에너지입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미디어, 미용, 뷰티, 패션, 디자인 그리고 요식업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요식업은 꼭 불을 사용하면 해야 됩니다. 물을 사용하는 장사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리해서 한마디로 해주면 화는 보여주는 일, 뭔가 드러나는 일에 화가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실전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게 신월이고요. 가을이죠. 가을에 나무가 자라는데 화 기운이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정제를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보통 아까 설명했지만 전기, 전자, 숫자, 데이터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판교 IT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참 재밌어요. 이분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요. 방사선 기사세요. 왜 방사선일까요? 방사선은 전기, 전자, 전파를 다 사용하죠. 이분이 쓰려는 화는 정화입니다. 정화는 어떤 빛인가요? 보이지 않는 빛이죠. 음의 빛. 그래서 방사선 빛이죠. 광선. 방사선 기사를 하십니다. 참 사주가 참 신비롭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분은 직업이 미용사세요. 미용사라고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 경금, 신금, 금을 사용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날카로운 가위나 칼을 쓰는 그런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성을 가졌으니 자격증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미용사지만은 피부를 같이 하셨어요. 화를 다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미용사, 시각적인 거. 그래서 이분은 그게 잘 맞습니다. 3명의 상담 사례를 보셨지만은 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IT, 어떤 사람은 방사선, 어떤 분들은 미용사를 하십니다. 화가 필요해서 이 세 분은 화에 관한 직업을 찾으면서 안정 궤도로 가고 직업의 만족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좀 재밌습니다. 이거는 직업을 바꿔서 또 제가 물론 바꾸라고 말씀도 드렸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또 가져왔습니다. 이 첫 번째 분은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수산물을 납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산물을 납품할 동안은 항상 그 돈을 주고도 못 받기도 하셨고 또 하는 일이 안 돼서 폐업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숯불 고깃집을 하겠대요. 전 뭐라고 했을까요? 하세요 했어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자, 이분은 사주에 돈을 의미하는 편재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이거 보세요. 고기에 들어가 있죠. 숯, 나무를 불에 떼서 이게 소고기죠. 소고기를 구우면은 숯불갈비 지금 잘 됐어요. 그리고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근데 하나,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혹시 지하에서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은 1층에서 하세요. 이분 매장을 바꿔서 지금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하는 물의 기운이.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보세요. 여자분이신데요. 지금 한 65 됐을 겁니다. 이분은 닭갈비로 아주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랬다가 생선 횟집을 차리고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기 사주에는 닭육자가 써 있죠. 귀인도 되지만 닭육자가 재물이 되죠. 나는 닭을 팔면은 그것도 어떤 닭? 매운 닭을 팔면은 돈을 벌게 돼 있다고 사주에 써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는요, 내 인생의 시그널이야. 상징하는 뜻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내는 게 저희 직업이에요. 또 이분도 참 재밌는 사례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분은 제가 이 부모님을 잘 아는데 이분이 남자분인데 요리하셨어요. 요리보다도 매일 집에 오면 게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랬어요. 얘는 게임만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이분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이 런칭되기 전에 그 게임이 어떤가를 해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직업이. 그걸 하시는데 너무 만족하세요. 왜 만족할까요? 이분 사주에 뭐라고 써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분은 봄에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요, 화가 전혀 없죠. 그래서 병화는 어떤 걸 말할까요? 보여지는 것. 그래서 시각적인 게임 쪽이 뛰어나세요. 이분은 뭐 다른간에 뭐 IT 전공을 해서 뭐 게임 개발은 못하겠지만 그 게임이 재미있는지 없는지는 기가 막히게 잡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 행복해하시고 잘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목과 화가 필요한 분들의 사주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듣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정말 자기 사주에 맞는 직업이 꼭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못 찾으면 평생 동안 헤매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내 팔자에 어떤 직업이 맞는가를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과 수가 없는 분들이 어떤 직업이 맞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